중량급이 다른 체급에 비해서 새로운 피 수혈도 좀 더디고 흔히 말하는 고인물 현상이 정말 심한 체급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왜 굳이 뭐 이 중량급만 이렇게 좀 경기 수준이 떨어지고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들 들리길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헤비급이나 헤비급에 지금 현재 랭킹에 진입해 있는 선수들의 이름을 들어보면은 아직도 걔가 랭킹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그 타이틀에 올라설 만한 경쟁력은 없는 선수란 말이죠. 그럼 그런 선수의 경우 한 2, 3년 정도 선수 생활을 했을 때 다른 선수가 새롭게 치고 올라오면서 최소한 랭킹 10위 밖으로 밀려나야지 정상인 건데 그런 선수가 심지어 랭킹 5위에 진입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경량급이나 밑에 체급 가더라도 뭐 30대 중반이나 중후반 정도의 선수가 랭킹 5위 아니나 뭐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페더급의 볼카노프스키도 88년생으로 35살이니까요. 근데 이게 라이트 헤비급이나 헤비급을 보면은 이제 랭킹 10위권 안에 흔히 말해서 탑 컨텐더라고 불리는 선수들의 경기력이 정말 좋지가 않아요. 이게 뭐 타체급이면은 뭐 랭킹 한 15위권에 인접한 선수들도 훨씬 더 나은 경기력을 선보일 때가 많은데 라이트 헤비급이나 헤비급에서는 랭커들인데도 이렇게 싸운다 이런 식의 경기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라이트 헤비급이나 헤비급이 이제 고인물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뭐 나이가 많은 선수가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베테랑이 뭐 자리를 오랫동안 차지한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경기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력이 이게 랭킹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 흔히 말하는 저질 경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봐서도 랭커치고는 좀 처참한 경기력이 나올 때가 많죠. 실제로 뭐 경량급이나 중량급을 비교했을 때 경기력 수준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경기력 수준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려면 일단 중량급의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중량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 일단 중량급 하면은 특히 헤비급 같은 경우에는 신이 내린 체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투기 스포츠의 꽃이라고 하는 그 KO가 많이 나오는 체급이고요. 그만큼 그 근력 좀 파괴적인 힘과 폭발적인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KO가 많이 나오는 체급입니다. 반면에 기술력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신체 사이즈나 근력이 중요한 만큼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기술력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선수들이 약간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뭐 근력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신체 능력 중에서 그 나이에 따른 영향이 가장 적게 받는 그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량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체 사이즈와 근력이 갖춰져 있는 선수가 선수 경력을 쌓아가면서 경험도 쌓고 기술력은 더 증진이 되면서 오히려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빛을 못 봤던 선수들이 30대 중후반으로 가서 빛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때 잘했던 선수 그러니까 그때 기술력이 이미 갖춰져 있던 선수가 끝까지 계속 뭐 10년 넘게 탑 레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한 존 뉴스가 대표적인 예죠. 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챔피언으로 처음 등극했던 2011년도에 같이 챔피언했던 선수들은 거의 다 은퇴한 상황인데 존 뉴스는 지금 체급을 올려서 챔피언을 됐잖아요. 이게 존 뉴스가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 체급 특성도 있는 거고 또 최근에 은퇴한 뭐 글로버 테세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량급의 젊은 선수가 유입 안 되는 거를 보려면은 결국 이게 우리 주변에서도 덩치 큰 사람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또 그런 덩치 큰 선수가 운동신경까지 좋은 선수를 찾아야 된다? 이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죠. 그리고 좀 더 깊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덩치가 좋고 운동력이 좋은 애가 왜 굳이 MMA를 하겠어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거의 다 메이저 스포츠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MMA가 돈이 안 되고 메이저 스포츠는 돈이 된다 해서 메이저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메이저 스포츠가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신경이 좋은 애들은 대중적인 스포츠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엘리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걔 중에 운동신경도 좋고 뭐 사이즈도 좋은데 투기 종목을 하고 싶은 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기는. 그런데 그런 그 아이의 부모가 MMA를 시키겠느냐 이 얘기죠.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투기 종목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극구 말려가지고 머리 다 굵어서 20살 넘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앞서 말한 존 존스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격투기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거세게 반대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게 UFC의 근거지인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NFL, 뭐 메이저리그,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뭐 NBA 같이 거한들의 수요가 높은 스포츠가 많죠. NBA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연봉이 뭐 80억 가까이 되고, 뭐 메이저리그는 50억, 뭐 NFL은 30억 정도 되는데 다 그런 스포츠지 왜 굳이 MMA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질이 뛰어난 선수가 유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겁니다. 경량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량급보다 신체 사이즈와 근력은 떨어질지언정 전체적인 운동 능력, 그리고 협응력 자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능력과 협응력이 좋다는 말 자체가 좀 더 활발한 움직임, 또 자유로운 움직임, 또 사지의 조화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단 말이고, 이 말인즉슨 기술력이 더 뛰어나고 이걸 바탕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게 경량급 같은 경우에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체급의 순환이 또 빠른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걸 종합을 해보자면은 모든 능력, 종합격투기에 필요한 능력치가 종합격투기에 필요한 능력치가 챔피언이나 탑레벨을 유지하려면은 다 9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부분이라도 90점 밑으로 떨어지면 탑레벨에서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신체 능력 중에 스피드와 민첩성입니다. 근데 경량급 같은 경우에 뭐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스피드와 민첩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 영역에서 점수가 마이너스 되면서 젊은 선수들, 또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신진 세력들과의 그 경쟁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중량급에 비해서 체급 순환이 좀 더 빠른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기력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중량급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의 능력치를 갖춘 선수라면 거의 챔피언 레벨에 올라가는데, 경량급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 능력치를 갖추지 못하면은 뭐 랭킹은 고사하고 UFC 진입도 힘든 상황입니다. 경량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동 능력이 좋고 어느 정도 신체 사이즈가 적당한 선수들이 다방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선수들이 다른 종목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은 거죠. 또 앞서 말씀드린 중량급 얘기를 이어가자면은, 실제로 중량급에 지금 현재 뭐 챔피언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메이저 스포츠를 하다가 MMA로 전향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인 자마할 힐 같은 경우도 원래 농구를 하다가 농구에서 좀 성적이 신통치가 않으니까 MMA로 넘어온 거고, 타이틀 도전을 2번이나 했던 도미닉 레이스 같은 경우도 NFL 진출을 타진했다가 실패를 하니까 그 좌절감을 좀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해서 MMA에 입문했다가 선수까지 그렇게 진출을 하게 된 거고요. 뭐 헤비급에서 뭐 존유스에게 무기력하게 패배하긴 했지만은 헤비급에서 정말 탈헤비급의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시릴간 같은 경우도 어릴 때 그 유소년 팀에서 다수의 복수의 유소년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을 정도로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근데 본인의 집안에서 그렇게 운동을 시킬 만한 여력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못 하다가 이후에 성인이 돼서 본인의 직장을 구하고 취미로 했던 무에타이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또 MMA로 전향을 하게 되는 사례 중 하나죠. 복싱부터 해서 투기 종목에 꽂히는 헤비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FC 같은 경우도 경기력만 놓고 봐서는 헤비급을 그렇게 헤비급 선수들 계속해서 유입을 시키고 경기를 메인 카드에 놓고 이럴 이유는 굳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뭐 그렇게 메인 카드에도 헤비급, 중량급 선수들 경기들을 많이 넣고 계속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게 그러한 수요, 팬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MMA의 그 전체적인 파이트 머니가 올라가야지 그렇게 신체 능력도, 신체 사이즈도 좋으면서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도 유입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지금도 현재 MMA 시장이 계속 켜지고 있고, 또 이러다 보면 파이트 머니도 언젠간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탈인간의 느낌이 나는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데 운동신경도 좋은 그런 선수가 유입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뭐 정리를 하자면은, 중량급 어쩔 수 없이 특성상 고인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UFC도 시장이 커지고 이러다 보면 MMA 시장이 커지면서 파이터 머니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재능 있는 중량급 파이터들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